정말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총각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짜 10만 원도 저축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한 달 생활비 20만 원 넘었으니까요. 이때 남는 거 여기 나오네요. 800만 원. 다리 근육 파열됐을 때 저희 아내분도 응급실 가게 돼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못 밀어가지고 간호사분이 아내 휠체어 부려주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봤거든요. 푸세식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온몸에 솔직히 똥내가 배겨요. 단칸방에 저희 쫄딱 망해서 그거를 몇 년간 살아본 적도 있거든요. 가난을 정말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서울에서 모텔 하나, 대구에서 호텔 하나 운영하고 있는 백억이 파파라고 합니다. 한 3년, 4년 전에 저 통장 잔고 400만 원대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건물을 뭐 2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걸 기록에도 좀 남기고 싶고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파파님 자리가 있으신 거고 여기 뒤에 이제 와이프분 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이 자리는 또 누구 자리인가요? 신입사원. 이게 저희 아들 책상입니다. 여기 가게도 이제 뭐 컴퓨터 보거나 놀거나 할 때 여기서 쉬고 뭐 즐기고 이럽니다.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토요일까지 꽉 찼네요. 모니터가 엄청 큰데 네네네. 어떤 걸 주로 확인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화가 있는 숙박업의 거 예약 사항도 보고 제가 체크할 거나 뭐 안내해야 될 거 좀 보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있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12월에 오픈했다고 보면 되는데 12월은 1950 그리고 현재 매출은 이게 합쳐야 되니까 대략 한 1450 요거는 이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만 들어오는 수익이고 뭐 저희가 이제 통닭을 시켜 먹으면 여러 가지 앱을 쓰는 것처럼 숙박업도 여러 가지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들어오시고 야놀자도 들어오시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수익이 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으신 거예요? 요거는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뭐 제 기본적인 들어가는 경비, 대출이자, 인건비 그리고 비품들을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으시는 거예요? 지난달 기준으로 한 3,500이니까 안 돼도 한 1,500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요 하나의 숙소에서만. 호텔을 2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잖아요. 예, 대구입니다. 사실 숙박업에서 가장 큰 과제이자 숙제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인건비거든요. 저는 그걸 최적화해놔서 제가 안 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화를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좀 숙박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숙박업을 뛰어든 지는 이제 한 3년 한 반? 원래 본업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19년 차긴 한데 몸을 많이 갈아 넣어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그렇게 했죠.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해봤었습니다. 저희도 뭐 주식, 코인, 다른 것들을 등등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최적화된 게 숙박업인 것 같아서 숙박업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원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9년 동안 하실 정도면은 되게 잘 하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갑자기 전향을 하신 거세요? 제가 일을 못한 편은 아니거든요. 보험 설계사도 사실 연봉이 좀 꽤 높아요. 잘 벌고 있는데 한 가지에 안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좀 했던 게 있어요. 서울에 하나, 대구에 하나 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건물 임차로 지금 공사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수입이 엄청 좀 잘 나오셨나 봐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2채를 사실 정도면 소위 말하는 억대의 연봉은 사실 맞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총각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짜 10만 원도 저축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갈아서 넣었으니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했는 것 같고 실제 저희 가족 여행으로 뭐 1년에 한 달 이상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갔었고 수입차도 계속 타고 다녔으니까 목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할부 결제를 하면 되니까 풀할부로 다 때리고 그게 되게 멋인 줄 알았죠. 버는 만큼보다 좀 더 썼죠. 더 써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현타를 좀 맞고 돈을 아끼는 이제 가계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돈을 좀 빡세게 좀 모았죠. 가계부를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23년 어쩌다가 갑자기 제대로 한번 돈도 모아보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아파트를 하나 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계약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잔금 칠 돈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를 쓰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족 회의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3명이 있는데 저희 아내분하고는 상의를 당연히 했지만 저희 아들 입장에서 보면 고민 없이 썼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돈 줄이자 그러면 걱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의 목표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거다. 그 대신 이 기간 동안은 정말 긴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하다못해 통닭도 고민 없이 시켰는데 한 달에 한 번 횟수를 정했고 저희 아들 용돈이 일주일에 5,000원으로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다른 애들은 봉지 과자를 먹는데 자기는 미찌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미찌가 7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도 돈을 모으고 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는 자기가 이제 용돈 모은 걸로 족발 엄마 아빠 사주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가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그러면 아드님한테 그 비전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목표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솔직히 그때는 29년도에 우린 100억 부자가 되었다였어요.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네, 공이 하나 더 붙었죠. 되실 것 같아서 상향 조정을 지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목표가 확실하게 있으신가 봐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목표도 있었지만 이건 뭔가요? 1조 자기합수표인데 제가 1조까지 솔직히 생각한 적은 없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현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할 목표를 잡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는 남들이 들었을 때 비웃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그런 목표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행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아까 서울에도 건물 있고 여기 대구에도 몇 건물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은 크진 않아요.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 대구는 20억 정도? 두 개 합치면 35억 정도 되는 거네요?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길래 대출이 워낙 많고요. 첫 번째 가계부를 해서 돈을 많이 줄였어요. 1억 벌었는데 1억 2천 쓰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1억 벌었는데 3천을 쓰면 7천이 플러스 되잖아요. 많이 줄였어요. 한 달 생활비 20만 원 넘었겠으니까요. 세 가족 사시는데? 아까 이제 아들도 밑져 먹고 진짜 도시락을 예를 들면 밥 두 개 하고 제가 끓인 된장찌개하고 뭐 김치하고 거의 이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경매도 했어요.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모텔과 호스텔 오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가면서 소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덜 쓰니까 모아진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더라고요. 그럼 그때 한 달에 얼마씩 모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1,000단위가 넘었죠. 가격부터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월세, 관리비, 도시가스, 핸드폰 후원은 뭐예요? 여러 군데 단체에 좀 후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생활비 막 식비 이런 거 줄이시고 후원은 엄청 크게 하셨네요? 좀 아들 학원 보내는 거 빼면 사실 제가 거의 쓰는 게 별로 없죠. 진짜 20만 원 병원비 나갔고 구세주님 이번? 이때 남는 거 여기 나오네요. 800만 원. 아 이게 그러면 그때 보험 일도 하시고 그쵸, 경매도 그쵸. 하시고 네, 에어비앤비 맞아요. 하시면서 버셨던 돈이에요? 맞아요. 열심히 했죠. 매일 그 날에 썼는 비용을 10원짜리 하나도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해봤었어요. 쾌감이 느껴졌었던 게 뭐냐면은 일주일이 빵원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돈을 안 쓰신 거예요? 네네. 아드님도? 700원짜리 그렇게 해서 얼마를 모으시고 건물을 사신 거예요? 집도 있던 거를 정리하고 한 3억,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걸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끼는 게 가장 커요. 옷들도 거의 안 사 입었고 자크 없어요 이거. 손잡이 없어요. 그렇네요. 없어요. 그때 생겼던 습관과 버릇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차이는 지금은 쓸 때는 쓰죠. 작년에도 저희 아들하고 같이 서울을 갔을 때 해외여행을 다른 친구들 많이 갔다 오는데 못 갔다. 제가 그전에 달랬거든요. 네가 어릴 때 많이 갔다 사진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점점 고학년이 되니까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시그널을 갔거든요. 시그널 2박하고 홍대, 성수, 연남을 갔어요. 임장을 가는 코스였어요. 시그널을 갔던 이유는 창문을 쫙 열면 한강 뷰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 살 것이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멋있는 가족이시네요. 그 대신 이게 있어요. 조건이. 아들이 항상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물어보면 아들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건물 내줘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하죠. 네 건 없다. 운영하는 숙소의 수건들이 기간이 지난 것 같아서 손님들한테 좀 뽀송뽀송한 수건을 드리고 싶어서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근데 저는 사실 빨라가 대충 한다고 혼나요. 어떨 때는 제가 깨는 거 다 다시 깨세요. 저희 구세주님께서는 그걸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라서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다. 저희는 싸움이 안 나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직장 상사였고 하니까 제가 이기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손오공이었는 거죠. 구세주님은 삼장법사.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까분다 해도 아이고 까불어봐라. 저는 그릇이 종지라 해서 요만한 그릇, 간장 그릇 정도면 저희 구세주님은 대접
인 거죠. 그게 싸움이 안 나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일하시다가 만나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연애하면서 같이 일을 시작한 거죠. 연애 때는 제가 상사였죠. 제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디테일 차이가 좀 있나 봐요. 맞죠? 다르다니까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전 자주 혼나요. 아까 모텔을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가서는 뭘 하시는 거세요? 지금 오늘 가서는 이제 청소하시는 거 이제 점검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공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결정도 좀 해드려야 되고 해서 가야 됩니다. 이 차 그 어릴 때 풀알부로 사셨다는. 맞아요. 그 옛날 같았으면 차 바꿨겠죠. 안 바꿉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제 가시죠. 근데 아까 보험일 하실 때 하루 막 2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에어비앤비나 경배법까지 같이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제가 2달에 한 개씩 오픈을 했는데 세팅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품이 정말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온라인 소통하는 정도? 노력 대비해서 수입은 제가 경험해봤던 것 중에서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에어비앤비도 그 대구 시내에서 했죠. 지방에서도 진짜 그렇게 숙박업이나 에어비앤비가 잘 되나요? 잘 됩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지금은 에어비앤비로만 보면 서울, 대구까지 합쳐버리면 7천 정도 될걸요? 순이익이 40%까지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작은 건 하나 했다가 네. 하나씩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를 자꾸 넓히는 것보다는 하나에 모아서 제 건물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투자가 들어간 거고 현금으로도 나오지만 시세 차이도 볼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재개발도 지금 동의서를 돌고 있고 뭐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 또 뭐 엑시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건물을 샀는데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뭐 임차가 안 될 수도 있고 공실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직접 운영하니까 공실 걱정은 전혀 없고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압도적인 소득을 낼 수 있고 이만큼 좋은 거는 저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쉽게 돈 버는 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세팅할 때는 솔직히 많이 갈아 넣어야 되니까 다리 근육 파열 됐을 때 저희 아내분도 응급실 가게 돼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못 밀어가지고 간호사분이 안에 휠체어를 해주고 손가락 골절된 상태로 부동산 잔금 계약서로 간 적도 있었고 강도가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너무 아프다 혹은 아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한 단계 점프할 시기가 오는구나. 꼭 그게 지나고 나면 상당한 발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언제 아프셨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아팠던 것 같은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런 삶을 살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봤거든요. 푸세식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온몸에 솔직히 똥내가 배겨요. 그러면서 단칸방에 제 입이 쫄딱 망해서 그거를 몇 년간 살아본 적도 있거든요. 가난을 정말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천원상 같이 쌓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보험을 그래도 나름 억대 연봉을 하면서도 다른 소득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원선 같은 건 없거든요. 아차한 순간 돌아가니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짐 보관하고 키오스크 해가지고 성인 인증하고 여기에서 신분증까지 인증을 해야 돼요. 객실이 그럼 여기 몇 개나 있으신 거예요? 여기 객실 11개요.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4인실, 6인실, 10인실까지 다양해요. 모텔이라고 하셔서 흔히 하는 1층에 뭐 카운터 있고 그냥 바로 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라운지라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 하시는 분들도 와서 좀 쉬시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빵하고 토스트기하고 커피도 있거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장기 숙박 오시는 분들은 저희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 세탁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손님용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안 써요. 그래요? 그럼 여기 쌓여있는 건 어디서 세탁하시는 거세요? 세탁업체에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다 써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인테리어에 좀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감각이 없고 부세주님께서 모든 걸 다 짜고 지시를 내리시고. 이게 다 구세주님의 작품인 건가요? 맞아요. 근데 왜 구세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세요?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했는데 35? 6? 했나? 36세 그 나이 됐는데 솔직히 모은 게 없었어요. 집은 당연히 없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분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을 구해줬다라고
구세주로 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정말 많은 걸 도와주고 계시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여기에 전체적인 뭐 디자인, 고민, 뭐 실무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장법사님. 근데 여기 침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나요? 같은 집? 제가 한 번은 게스트님 전화 왔어요. 아니 잠을 자야 되는데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 침대가 진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제도 주무시고 가셔서 이제 침대가 고드란히 있는데 로봇 침대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는 제가 맞고 지금도 아마 숙박업소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1,500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올려보내잖아요. 올려보내면 제가 이거 눌러버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오죠. 안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그래요. 침대에 올리고 나면 여기 앉아서 이제 빔 프로젝터로 해서 빔을 본단 말이에요. 갑자기 침대에 내려오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업체가 아시아에서는 이 센서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멈춥니다. 이러더니 멈춰요. 빨간 불 들어오면 멈추죠. 대구에서는 가장 핫한 동네가 이쪽인데 젊은 게스트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뭔가 센세이션한 걸 좀 말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한 대 더 있으세요? 건물값도 건물값이지만 여기 공사나 인테리어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공사비 꽤 들었죠. 대략 한 4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저희가 했는 거에 비하면 사실 좀 약간 싸게 한 편인 거고 직접 다 저희하고 이제 한 2, 3년씩 거래하신 분들입니다. 목공 사장님, 전기 사장님, 철거 사장님 전부 다 직접 공사해 주시고 경비 좀 아낀 것도 있죠. 원래 그냥 업체 맡겼으면 얼마나 드셨어요? 와 이거 5억은 넘어가죠. 여기는 2층 침대가 있네요. 네 맞아요. 퀸베드가 2개씩 들어가 있고 안에 방 따로 또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잘 꾸며놓으셨네요. 저는 막 요즘 유튜브 보면은 지방 모텔 망한다, 지방에는 뭘 하면 다 안 된다는 그런 것만 봐서.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실 숙박업이 잘 안 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는 다른 숙소 갔다 예약했다 일로 온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뭔가의 변화의 방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전처럼 커피를 그냥 먹는 것보다 좀 편리하게 뭔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든지 맛이 있는 특색 있는 커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숙박업은 사실 좀 그런 트렌드에 안 맞춰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냄새나는 모텔을 가면 여자친구한테 요거도 먹죠. 가족한테 요거도 먹죠. 근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가족들이 쉴 수도 있고 친구나 연인들끼리 와서 쓸 수도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촬영날 기준은 평일인데 오늘도 풀박이고 어제도 풀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2층 침대방은 얼마예요? 하루 사는데? 평일에는 요즘 제가 오픈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인을 좀 많이 해요. 평일에는 8만 원대, 주말에는 한 15, 20 정도가 될 거예요. 체험하러 오는 느낌도 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디테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인쇄물에도 저희가 이름이 있지만 여기다가도 제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그 안내 책자에도 보면 저희 새겨놨고 참고로 이 로고는 제가 만든 겁니다. 아내한테 자기야 이렇게 만들자 이러면서 교 돌리면 동 이 느낌을 제가 한 거거든요. 이거는 구세주님도 허락해 주신 거. 네, 바로 오 좋다. 한 1000건 얘기하면 한 개 됩니다. 오. 여기가 저희가 제일 큰 방입니다. 10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다도 체험도 있고 근데 진짜 이거 체험을 하고 가셨나 봐요, 어제. 깨 쓰시는 것 같아요. 대신 많이 깨 먹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퀸베드 2개. 여기 또 환실 따로 또 있습니다. 저쪽에도 수건이 있고 이쪽에도 수건이 있고 수건 4분 있고 저기 밑에도 또 있고 수건이 뭐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지만 제한을 없이 많이 갖다 놔놓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에만 세팅된 수건이 한 40개 정도 될걸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복도에도 20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불편했던 거를 왔던 분들한테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청소하면서 저희가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온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저희 난방 27도에 넣죠. 제가 한 3주 전인가 서울에 엄청 유명한 뭐 브랜드 있는 숙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추위 많이 타는 거 아닌데 오후 3시에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한 3시간 동안 추워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느낌을 싫어하거든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따뜻함이 느껴져야 된다 생각을. 손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추운 겨울날 오자마자 문을 탁 열을 때 따뜻하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 조명이 아니 이런 조명을 우리나라에서도 파나요? 여기 이케아 조명이에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솔직히 이 조명 되게 싸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도 아니에요. 만져보시면 좀 특이해요. 약간 두꺼운 한지처럼. 이것도 구세주님의
아 그죠. 지금 이렇게 엄청 이쁘게 잘 꾸며놓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진상 손님 같은 분들은 좀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남들도 막 깨는 것처럼 먼저 배려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수건이라든지 정말 작은 것 같은 정수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배려가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하게만 되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손님들이 몇천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 중에 정말 손꼽으라는 분들은 뭐 한두 명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좋게 쓰고 가셨고 오히려 뭐 정리하고 가셨던 분도 있어요. 자고 가셨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자고 가셨어요? 아, 잘 자고 왔어요. 내가 먼저 배려를 해놓으면 게스트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텔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흔히 아는 뭐 궁전 모텔 뭐 이런 거 하시나 생각했었거든요. 공전 모텔 이런 데 있으면 안 가죠.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호텔 수요와 저희 같은 이제 그 공유 숙박업 수요가 다르거든요. 호텔은 사실 다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편하게 즐기면서 하긴 좀 힘들잖아요. 저도 호텔을 많이 다녀봤지만 형이 같이 앉아서 예를 들면 여기 저 인덕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 얘기 나누면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뭐 어제도 풀박 오늘도 풀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선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에어비앤비 기준으로 지난달에 한 2,000 찍었고 뭐 다른 플랫폼 합치면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1,5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아까 하나 더 한다고 하셨고 네. 옆에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통건물로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보수로 1억 정도 매출을, 그리고 이제 좀 더 키워 나갈 생각이죠. 사실 지금 너무 잘 되셔서 다행이시지만 준비하시거나 할 때 네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좀 걱정은 해본 적 없으세요?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걸로 발판에 와서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 설사 잘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볼 일은 없다는 확신은 있었고, 그래서 두려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여기 건물도 솔직히 순탄하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출이 순서대로 되지도 않았고, 심할 때는 대출 자서라는 걸 사인까지 다 했는데 하루 전날 취소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피가 마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상상지도 못할 아픔이나 힘겨운 상황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경험을 몇 번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프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오히려 생겼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게 저는 멘토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헤딩을 했으면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멘토로 모시는 분을 보면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분이 실제로 제가 했던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먼저 경험하고 보여주셨고, 거기서 이제 사실 수익화까지 다 입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난 저것만 따라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봐도 뭔가 저 사람이 특별해서 잘 됐거나 저 사람이니까 잘 됐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건 맞죠. 예를 들면 그분이 100을 하면 저는 10 정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저는 사실 많이 느린 사람이거든요. 꾸준히 계속 해오다 보니까 나더라고요, 성과들이.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 잘 됐네. 다 철거를 시키고 새로 다 넣으니까.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600인가? 여기서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진짜 원래는 그냥 일반 원룸이나 이런 맞죠, 다가구에. 가계부도 쓰시고 숙박 쪽으로도 부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3년 뒤에 모텔 3개를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첫 건물 샀을 때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는 이런 기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안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뛸 거는 41.19km거든요. 저는 이제 한 400m 뛴 것 같거든요. 갈 게 더 많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힘든 것도 없는 거 아닌가. 할 게 많으니까.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렇게 아직 400m밖에 안 뛰었다고 얘기해요? 저희 딱 6년 남았거든요. 사실 처음에 목표는 100억을 모으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좀 바뀌었죠. 1000억을 모으고 싶어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뭔가 또 해법도 생기고 거기에 근접하게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5성급 호텔 하나 하고 싶어요. 배우기 파파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도 있지만 네. 특히 가족분들이 엄청 협조도 잘해주시고 그렇죠. 계속 같이 다니셨던 구세주님도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같이 함께 고생해주면서도
좀 으쌰으쌰해주는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네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구설이님의 은퇴 시기는 2년 남았거든요. 2년 뒤에는 은퇴하겠다는 걸 저희가 서로 합의하에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너무 많은 을 해줘서 고맙고 2년 뒤면 꼭 제가 은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묵묵하게 따라온 저희 아들도 감사하고 사실 제가 처음 가계부 시작했을 때 조롱도 좀 받았어요. 40대 중반에 억대 연봉이 도시락 싸고 다니냐고 진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묵묵히 견디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갈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먼저 가는 누군가 선택을 해보신다? 그 선택이 한번 했는 게 바로 될 수는 없을 거니까 요즘은 온라인 강의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내한테 맞는 거. 저는 이게 맞았지만 어떤 분은 주식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코인이 맞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게 또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봐야지만 내 갈 길이 좀 잡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잡히는데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길어봐야 1, 2년인 것 같아요. 거기만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하면 내 길이 열리고 좀 다른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배고파님은 어떤 분을 좀 잡으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은 당근자판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든 커리큘럼 저는 따라갔어요. 뭐 가계부, 경매, 외도민, 지금 이제 건물 수업까지 저한테는 그분이 가장 큰 멘토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어떤 멘토가 여러분들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 여러 군데에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멘토분도 찾아보고 이 멘토도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멘토를 찾아서 돈 벌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